안녕하십니까. 안사영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46강은 직장 근무자의 연가수당 지급 명세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이거 2월 말과 3월 1일이 지금 급박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소득세법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자세히 강의했지만, 이 소득세법이라는 것은 우리 전원을 2018년 말자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소득이 많고 이것이 개인한테 직접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틀려도 법인의 소득, 이 법인세 계산할 때는 좀 틀려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니니까 뭐 이의를 제기해서 별로 많지 않고 또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묻어 들어가는데, 이 각자의 개인 소득에 대한 것은 그 주민등록번호로 특별히 다 기록이 되고 이게 1년 단위로 집계가 돼서 자기의 소득과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정산에 따라서 또 정산되는 그 여러 가지 서류 입증을 잘 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회계법인의 회계 담당자들, 세무신고 담당자들은 이 상반기가 정말 거의 초주금 상태의 극한 지급 상태입니다. 1월 10일까지 이제 작년도 6개월이나 1월 12월에 대한 원칙인수 이행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대보험을 내고, 1월 25일까지 부가신고를 하고, 또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또 각종 소득 지급조서를 내야 되고, 3월 10일까지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내고, 또 3월 말까지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4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작성하고, 또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고, 6월까지는 이제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손실증후 사업 소득을 신고를 이행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상반기 6개월 동안 거의 많은 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말 이 주호시장 가지고는 달성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지혜를 발휘하고, 요새는 또 이제 AI와 오토메이션이 많이 돼 있으니까 비교적 전에보다 한 건에 대한 작업 처리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안세기법인의 임직원들도 대단히 지금 그 급박한 속도로 일을 하고 있고,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1년치 대부분의 기업의 결산기가 12월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특히 2월, 3월에 감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또 2월에는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극한 직업의 초주금 상태의 일을 할 정도가 돼 있는데, 어쨌든 잘들 극복하시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서 혹시 오류가 있어서, 아니 잘못 판단하는 게 있고, 또 근거 규정이 뭔지 몰라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건 저희 그 전체 듣는 분들한테 효용이 되지만, 저희 안세기법인 임직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각 팀별 자기 거를 합산해가지고 전체가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한번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경제활동 참여하는 개인이 각 소득에 대해서는 16조부터 소득세법 20조까지 규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땀 흘린 능동소득이라고 해가지고 활동한 소득, 근로, 퇴직, 사업소득, 봉사료, 종교인 기타 소득, 이건 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말을 하고 활동을 하고 가서 나르고 뭘 해야지 이게 이 소득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 수송소득,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것, 이 원금을 꽂아놓으면 이자가 나오고, 투자를 하면 배당을 나오고, 또 일반 기타 소득은 이제 사업재산권, 또 특허권, 이런 것들도 자기가 열심히 이제 해서 하면 이제 이 소득이 나오죠. 저축성 보험 차익도 여기에 해당이 하나 되는 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매년 월 중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 간의 거래는, 또 사업자 간의 거래는 수행기관서 전자로 매출을 매일 끊고는 그 수행기관서 부가세 10%만 주고받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나야 소득이 있는지 결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각 개인한테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그것이 소득이죠. 그 개인은 노동 제공이나 근로 제공 아니면 업무 제공을 통해서 소득을 받는 것이지, 그 이하 원가는 이제 극히 적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127조부터 148조까지 근로소득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근로소득은 제일 많은 2천만의 근로자들이 하게 되는데, 134조에 매월 관세액조표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내 퇴직 시점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총 지급액의 3.3% 징수하게 되고, 이자나 배당은
원래 일반 세율이 14%인데 거기다 일정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5.4%를 건별로 원칙인수로 해가지고 1년 내에 집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월 매 6개월 단위 지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근로소득의 경우는 특별히 4대 보험을 합해서 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매월 다음 달 10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규모 기업이나 여러 가지 소득 특성상 어떤 기업은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까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단위를 합산해 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팀이 많거나 분산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매월 그걸 집계하는 것도 너무 빈번하니까 6개월 단위 집계해서 내도 세무서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은 6개월 단위 내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원칙인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원칙인수 규정 127조에 딱 써 있고요. 이거의 세금 납부는 128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각 회사가 원칙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걸 내. 이것이 이제 이행 상황을 신고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약간 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가 없어요. 납부는 세금을 안 내면 납부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이 원천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언급이 이제 시행령 185조이기 때문에 법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소득 매월 지급 총액하고 원칙의 총액을 기재한다. 그래서 매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신고해서 납부하는데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어떻게 되냐? 매월 6개월 단위 과소 미납부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상에 이행상황 신고서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원천인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목이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쪽에 총 소득을 쓰는 란이 있고, 맨 왼쪽에 오른쪽에 소득 세금을 쓰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좀 기재가 잘못돼도 별 문제 없는데, 이거는 기재가 잘못되거나 과소납부하면 가산세가 10%씩 나옵니다. 3개 10%. 그 다음에 납부 부성실로서 하루당 0.03%니까 연으로 치면 10.95%의 세금을 이제 이거 플러스 2개, 이게 비납부가세 플러스 이걸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행시행고서상의 총소득 기재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시행령상은 법으로 가산세를 할 수가 없는 하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각자 연간 소득에 대한 지명세서를 내는 것인데, 이 각자가 내는 게 아니고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27조나 이거 아니라 164조에 최종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를 합계 작성한다. 그래서 직병서에서 미제출을 하거나 부성실을 하면은 소득 상황이 1년 단위로 각자의 소득 상황이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이제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액의 2%의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건 총 지급액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셉니다. 총 지급액의 2% 가산세고 3개월 내에 부랴부랴 내면 1% 가산세를 깎아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각자의 소득에 대한 이 회사가 내야 할 지급 명세서, 이 지급 명세가 지금 바로 이제 2월 말이냐 3월 시기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자, 제출 마감일에 대한 164조의 원칙은 매년에 1년 동안 소득에 대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자나 배당같이 수동적 소득, 또 일반이익다 소득, 상업재산권 같은 것도 권리만 있으면 되니까 수동적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연금소득도 이제 그동안 자기가 국민연금을 낸 거에 대해서 또박또박 나오는 거니까 수동적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저축에 대한 소득이니까. 저축은 보험차액, 또 일용근로소득, 이거는 이제 일용근로라는 것은 하루하루 해서 3개월 되는 사람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걸 그때그때 신고하라고. 원래 매 분기별, 이제 3개월 단위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까지는 다음 달, 이거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징수에 보고서도 내야 되고, 징수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10 내지 12월분은 혹시 정산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 연도 2월 말, 그러니까 10일, 지급조선은 말이지만, 한 달 말이지만 이건 2달 말, 한 달 더 연장해 준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각자 연간소득의 지명서의 예외사항이 이제 예외가 더 많은데, 사실은 164조의 예외사항으로 매년 3월 10일, 2월 28일까지 보통은 다 지급명세서를 내야 되지만 이 3월 10일까지 연장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2월 말까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자나 배당은 2월 말까지 그냥 집계만 해가지고 쭉 내면 되는데, 이 3월 10일까지 내는 것은
정산이나 계산이 필요한 소득이다. 그래서 근로소 연말정산,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중에서 연말정산 소득이 있어요. 보험 모집이나 은행의 여러 가지 이 실적급으로 받는 분들은 연방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산이 들어가니까 2월 말까지 정산하고 열흘간 기간, 수정한 기간을 주고 3월 10일까지 내면 되는 것이다. 뭐를? 지금 명세서나 원천의 영수증, 기타 이런 것들이죠. 기타 소득 중 종교의 소득, 이것도 일종 활동소득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고 봉사료 등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지 영수증, 이것은 지급 명세를 대체하는 것이죠. 여기에 근로자들의 이름하고 자기 소득사항이 다 기록되고 뒤에 이제 각종 공제사항 이런 것이 다 기록되는 것이 개인별로 한 장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급 명세 중에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이런 것은 이제 여기다 이 사람별로 그냥 1년치를 쭉쭉 쓰면 쭉 써서 되고 다음 페이지까지 쓰면 되는 것이고 또 기타 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도 기타 소득도 사람별로 그냥 그때 나간 거를 쭉 써가지고 이걸 제출하면 이제 그 전산망에 다 찍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급명세서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행사항문서는 이제 1년에 따로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작성 방법은 각 소득자의 개인별로 주민번호가 기재해서 작성한다. 특히 근로소득은 무조건 개인별로 작성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는데 이 원천징수 영수증이 바로 지급조사와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한꺼번에 이제 여러 사람 거를 써도 되고, 한 달 따로따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퇴직소득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 정산은 이제 또 종교인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봉사료도 이게 이제, 음식이나 적격업소에서 봉사료를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늦게 내도 되는 그런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 매월이나 6개월 단위로 각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6개월 한 달 단위로 총소득에 대한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서를 낸다. 납부서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세금의 10%의 가산세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1년 단위로 이제 이것은 매월 활동 단위고 1년 단위 직계를 각 조직의 장이나 사업주가 근무자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소득 지급 합계를 명세를 내는데 이것이 이제 이자 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같은 것은 그냥 명세에 제출하면 되지만 그래서 2월 20일까지 내지만 정산이 필요 없는 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산이 필요한 그런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3월 10일까지 꼭 해야 되는데 2월 20일까지 작업한다고 보고 근데 작업이 다 2월 20일까지 끝나지는 않으니까 보통 3월 9일까지 해서 3월 10일 날 각 사람별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 종교인 관련소득 또 봉사료 등등에 대한 명세를 모아가지고 3월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완납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이 정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거 회계세무 담당자들은 이 상반기 4, 5개월, 6개월 동안은 거의 이런 거에 아주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왜 이걸 하는지 어떤 법조항인지 알고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장이었습니다.